네, 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연립방정식의 풀이 방법을 배웠었죠? 가감법과 대입법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배웠었어요. 네, 오늘은 이러한 연립방정식의 풀이 방법을 활용해서 새로운 실생활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볼 것인가, 이것을 배워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연립방정식을 활용해서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입니다. 자, 오늘은 총 3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이 3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립방정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든 활용 문제는 다음의 과정을 거치게 돼요. 자, 실생활의 문제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접근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4단계로 나눠집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실생활의 문제를 수학적으로, 특히 지금과 같은 연립방정식 개념으로 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세팅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네, 그쵸. 우리가 방정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문자를 알아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을 뭘로? 네, 문자, 즉 미지수로 세팅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미지수를 정했으니까 뭐를 세우면 돼요? 네, 방정식을 세우면 되겠죠? 근데 지금 단어는 연립방정식이니까 연립방정식을 세운다가 두 번째 단계가 되겠고요. 그럼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네, 그쵸. 세웠으니까 풀면 되겠죠? 자, 그래서 풀어서 해가 나왔어요. 그럼 그 해가 정답이냐? 네, 아니죠. 만약에 정답이 뭐 2,3이라고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정답 2,3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겠죠. 문제는 어떤 문제라고요? 네, 실생활 문제예요. 그러면은 2,3이라는 답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실생활 문제에서. 그래서 이렇게 2,3이라고 나왔으면 이 해를 마지막 단계에서는 반드시 뭐에 맞는지? 네,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하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총 4단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이 문제가 나왔어요. 신사임당과 이의 이야기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면 조선시대의 뛰어난 예술가였던 신사임당은 아들 이의를 훌륭한 학자로 키웠다. 이의가 진사초시에 합격했을 때 신사임당과 이의의 나이의 합은 56세였고 3년이 지난 후 신사임당이 세상을 떠날 때의 나이는 이의의 나이의 3배보다 2세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의가 진사초시에 합격했을 때 이의와 신사임당의 나이를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문제 이해가죠? 빈칸 다 채웠죠?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밑에 쭉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연립방정식의 풀이 방법을 다 배웠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풀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들겠지만 자, 밑에 과정, 미지수 정하기, 그리고 연립방정식 세우고 풀고 해를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하는 단계까지 한번 스스로 해보면서 자, 어떻게 푸는 것인가를 한번 익혀보세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랑 같이 맞춰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간을 3분을 드릴게요. 3분 동안 이 한바닥 문제 쭉 풀어보시고 고민할 부분이 있으면 고민을 스스로 한번 해보고 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네, 다 풀어보았나요? 네, 선생님이랑 비교 한번 해보세요. 자, 제일 먼저 우리는 해줘야 되는 게, 네, 바로 미지수 정하기입니다. 그래서, 자,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데요.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것은 항상 거의 문제의 말미에 있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면은, 이가 진사초시에 합격했을 때, 이와 신사임당의 나이를 각각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해줘야 하는 것은 무엇이다? 네, 바로 이와 신사임당의 나이인데요. 근데 우리 앞에 조건이 있죠. 언제? 네, 바로 이가 진사초시에 합격했을 때입니다. 자, 나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기준으로 나이를 생각할 수도 있고 과거를 기준으로 나이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 나이를 구하시오.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안 적어준 친구들은 자, 이렇게 적어주세요. 바로 초시에 합격했을 때의 이의 나이와 초시에 합격했을 때의 신사임당의 나이입니다. 그래서 뭐를 x로 두고 뭐를 y로 두는지는 상관없지만 어쨌든 구하려고 하는 것을 둘 다 x, y로 이렇게 선생님처럼 두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초시에 합격했을 때 얘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미지수를 구했으니까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세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의 뜻에 맞게 연립방정식을 세워볼 건데요. 자, 우리가 초시에 합격했을 때 당시에 2의 나이를 x, 신사임당의 나이를 y라고 뒀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조건을 보고 우리가 방정식을 세우면 되는데요. 자, 조건이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방정식을 두 개를 세워서 연립방정식으로 나타낼 건데요. 제일 먼저 조건은 두 번째 줄에 보면 진사초시에 2가 합격했을 때 신사임당과 2의 나이의 합은 56세이다 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조건을 첫 번째 방정식에다가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것은 쉬울 거예요. 어떻게 나타내면 될까요? 네, 그쵸? 2의 나이. 진사초시 합격했을 때 2의 나이가 x고요. 그리고 신사임당의 나이가 y니까 둘이 합쳐서 얼마다? 네, 56세다. 이렇게 그냥 세워주면 돼요. x 플러스 y는 56. 이거는 쉬운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조건을 보면 자,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신사임당이 세상을 떠날 때의 나이는 2의 나이의 3배보다 2세가 더 많았다. 이 부분이죠. 그쵸? 이 부분을 세워줘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2의 나이가 x고 신사임당의 나이가 y니까 2의 나이의 3배, 즉 3x보다 2세가 더 많은 것이 신사임당의 나이 y다. 이렇게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세우면 안 돼요. 자, 왜냐고요? 네, 바로 앞에 조건이 있죠. 언제? 3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났으니까 x랑 y가 신사임당과 2의 나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고요. 지우고 자, 지금 한번 다시 볼게요. 3년이 지났을 때 신사임당의 나이는 얼마가 됐을까요? 그쵸? 3년이 지났으니까 y에서 3을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y 플러스 3세고요. 그때 2의 나이는 네, 그쵸. x가 아니라 x 플러스 3세인 거예요. 다 3살 더 먹었을 거 아니에요. 3년이 지났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세워줍니다. 자, 그때 당시 2의 나이의 3배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2의 나이가 x 플러스 3이었으니까요. x 플러스 3 전체의 3배. 그러니까 괄호를 써주고 거기다가 두세가 더 많은 것이 신사임당의 나이다. 신사임당의 나이가 이때도 몇 세? 네, y 플러스 3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워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과정에서는 이제 이것을 풀어주라는 의미였어요. 화살표라는 것은. 자, 그래서 밑에 지금 괄호랑 막 동류항들이 막 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해줄게요. 일단 첫 번째 방정식은 그대로 x 플러스 y는 56 적어주고요. 자, 두 번째 방정식에 일단 먼저 괄호부터 풀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y 플러스 3은 네, 분배 법칙에 의해서 3x 플러스 3은 9 더하기 2. 자, 그럼 동류항끼리 계산해주면 네, 9 더하기 얘네들이 동류항이죠. 그래서 얘 계산해줍니다. 그럼 9 더하기 y 더하기 3은 3x 플러스 9 더하기 2인 11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세워주시면 되었습니다. 이게 2번 단계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세웠던 이 연립방정식을 가지고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풀었던 방법은 우리가 총 두 가지 배웠어요. 두 가지 말고는 표를 이용해서 일일이 우리가 해를 구해주는 거였는데 그거는 너무 힘드니까 대입법, 가감법 중에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이 더 편하다고 동그라미 쳤어요? 네,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대입법이든 가감법이든 둘 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대입법을 선택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x랑 y에 관해서 정리된 식이 없지만 한 번만 이항을 해주면 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첫 번째 식은 둘 다 개수가 1이고요. 두 번째 식의 y도 개수가 1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두 번째 방정식을 y에 관해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3을 우변으로 이항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y는 3x 플러스 3 이항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됐겠죠. 그럼 마이너스 3이랑 11이랑 더해서 8. 자, 그리고 이것을 몇 번식에 대입? 바로 첫 번째 식. 여기다가 대입을 해줍니다. 자, 그럼 대입을 해주면은 자, y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3x 플러스 8이 대신 들어가는 거죠? 대신 들어가면 x 플러스 y 대신에 3x 플러스 8은 56이다. 자, 그럼 동료한끼리 계산해주면 x 더하기 3x는 4x고요. 그 다음에 8 넘어가면요. 56 빼기 8이니까 48이 되겠죠? 그럼 양변을 4로 나눠주면은 x는 얼마? 12가 나오겠네요. 자, 근데 x는 우리가 초식을 볼 때 2의 나이라고 했죠? 그래서 2의 나이는 그때 당시 12세였고요. 자, 그럼 신사임당의 나이를 구해줘야 되는데요. 신사임당의 나이는 어떻게 구할까? 자, y죠. 결국에는 우리가 정리했던 이 식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12를 여기다가 대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y는 3 곱하기 12 더하기 8, 즉 36 더하기 8이니까 얼마? 44가 되겠네요. 그래서 신사임당의 나이는 몇 세? 44세였다. 그래서 정답은 2의 나이는 12세, 신사임당의 나이는 44세인데요. 자, 마지막 4번 단계에서 우리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볼 거예요. 자, 지금 10이랑 44가 문제의 뜻에 과연 맞을까? 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10이랑 44랑 합해서 우리가 56세가 나와야 돼요. 나오나요? 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년이 지난 후 신사임당이 세상을 떠날 때 나이는 2의 나이의 세보다 2세가 더 많았다. 자, 이 부분도 맞춰볼게요. 지금 3년이 지났으면은 2의 나이는 몇 세? 15세였죠? 그리고 신사임당의 나이는 몇 세? 44세에서 3을 더하면 47세입니다. 자, 그러면은 2의 나이의 3배보다 2살이 더 많아요. 그럼 얼마예요? 3 곱하기 15는 45, 그리고 45 더하기 2는 47 맞죠? 그래서 문제의 뜻에 맞는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까 전에 3번에서 한 것처럼 2의 나이는 12세이고 신사임당의 나이는 44살이다.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뒷장을 넘어가면요. 수학 듣기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두 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자, 앞에서 선생님이랑 신사임당과 이의에 관련된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듣기로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에 필요한 조건들까지 여러분 메모를 해서 풀어주셔야 되거든요. 자, 일단 문제를 읽어드릴게요. 아영쌤은 집에서 담임반 학생들의 생일 파티를 위해서 케이크와 도넛을 만들려고 한대요. 선생님이 올해는 담임이 없지만 작년까지는 담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일 파티를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집에서. 자, 그래서 아영쌤과 아영쌤의 어머니의 대화를 잘 듣고 우유와 달걀을 모두 사용해요. 케이크와 도넛을 각각 몇 개를 만들 수 있을지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과 선생님의 어머니의 대화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딱 한 번만 들려드릴 거예요. 잘 듣고 문제를 풀어주시길 바라는데요. 자, 밑에 문제의 조건을 적는 란과 그리고 이제 방정식을 세우고 푸는 과정 다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문제를 들을 때는 조건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그 조건들을 바탕으로 민지줄을 세워서 방정식을 세우고 해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대화 내용 들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엄마, 집에 우유랑 달걀 있어요? 왜? 내일 반 애들 생일 파티 때 먹을 케이크랑 도넛 만들려고요. 우유는 몇 컵 정도 있어요? 아마 한 13컵 정도 될걸? 계란은 몇 개 있어요?
계란은 24개 남아있네. 아, 그런데 케이크 한 개에는 우유랑 달걀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우유 한 컵이랑 달걀 3개 정도 있으면 될 거야. 그럼 도넛은요? 도넛 한 개 만들려면 우유 2컵, 달걀 3개 정도 필요할걸. 왜, 둘 다 직접 만들게? 아이고, 고생하겠네. 열심히 만들어. 자, 여러분들 문제 잘 풀어보았나요? 네,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의 조건을 한번 적고 풀어볼게요. 자, 문제에서 선생님과 어머니의 대화 잘 들었어요? 네, 그 대화를 들어보면은 조건들이 나와 있죠. 자, 한번 맞춰볼게요. 자, 먼저 케이크 한 개 만드는데 어머니께서 대충 우유랑 달걀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맞춰보면 케이크 한 개에는 우유가 한 컵, 그리고 달걀은 3개가 필요하다라고 하셨고, 그다음 도넛 한 개에는 우유가 2컵, 달걀이 3개 필요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현재 아영쌤이 집에 가지고 있는 재료는 우유가 총 몇 컵? 네, 13컵이 있다고 했고 달걀은 24개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잘 적었죠? 이게 맞았어야지 우리가 연립방정식도 다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서 이제 미지수를 정하는데, 자, 표에서 다 나와 있어요. 케이크의 개수를 뭐라고 둔대요? 네, x라고 두고요. 도넛의 개수를 y라고 둔다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표를 채워 넣어 볼 건데, 지금 케이크 한 개에 필요한 우유가 몇 컵이에요? 네, 한 컵이죠. 그럼 케이크가 2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유는 몇 컵이 필요해요? 네, 2컵이 필요할 거고요. 케이크가 3개가 필요하면 우유는 3컵이 필요하겠죠. 자, 그럼 케이크가 X개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면 우유는
X컵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케이크 1개에 달걀은 3개가 필요하다 했어요. 그쵸? 그럼 케이크 2개를 만들려면 달걀은 6개가 필요하겠죠? 자, 그럼 케이크가 X개일 때 달걀은 몇 X개? 그쵸. 3배가 필요한 거니까 3X개가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3X라고 적어주셨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도넛의 개수. 자, 도넛을 Y개라고 하면은 우유는 몇 컵이 필요할까? 지금 보니까 도넛이 1개일 때 우유는 2컵 필요하다 했어요. 그쵸? 그럼 2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도넛이 Y개면 우유는 2Y 컵 필요할 것이고요. 달걀은 지금 도넛 1개일 때 달걀은 3개가 필요하니까 3배만큼 필요한 거죠. 그래서 도넛이 Y개일 때 달걀은 3Y개 필요하다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용할 양을 보니까 우유는 총 13컵 있다 했으니까 13컵 사용을 할 것이고 달걀은 총 몇 개 있다 했어요. 24개 있다고 했으니까 사용할 양에 24라고 적어주셨으면 됐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표를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세웠으면 됐는데요. 자, 연립방정식은 결국에는 이 사용할 양에 관한 등식으로 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유는 총 합쳐서 13컵만큼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 달걀은 24개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케이크랑 도넛에 필요한 우유 개수 합쳐서 13컵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 달걀도 마찬가지로 케이크랑 도넛에 필요한 달걀 개수 합쳐서 24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가지 등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에는 그대로 x 플러스 2y는 13 그리고 3x 플러스 3y는 24 이렇게 2가지 방정식을 연립해서 적어주셨으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서 적었던 x 플러스 2y는 13과 3x 플러스 3y는 24라고 적은 이 연립방정식을 이제 풀어주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가간법, 대입법 중에 이번에는 어떤 걸 선택할래요? 네, 선생님은 이번에는 가간법을 선택할게요. 사실 대입법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x 같은 경우에 개수가 1이니까 2y만 이항시켜주면 대입하기 편하거든요. 근데 선생님 대입법 말고 가간법을 이용할게요. 자, 그럼 가간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두 식을 빼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개수가 밑에는 3x, 3y예요. 그래서 보니까 24도 3의 배수죠? 양변에 약분을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 밑에 이 두 번째 방정식을 약분을 할게요. 3으로. 그럼 x 플러스 2y는 13과 밑에는 3으로 약분을 해서 x 플러스 y는 3으로 나눠서 8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x 지금 똑같죠? 그러니까 이 두 식을 어떻게 한다? 네, 그냥 빼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x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빼주면은 2y 빼기 y는 y고요. 13 빼기 8은 5가 되겠네요. 그래서 y는 5가 나오고요. 자, 그럼 x를 구하기 위해서 이 식 밑에 식에다가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x 플러스 5가 8이니까 따라서 x는 얼마? 네, 3이 되겠네요. 그래서 x는 3, y는 5까지 해를 구해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확인하기 단계에선 이게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지금 보니까 x가 3이라고 하면은 케이크가 3개인 거죠. 그리고 y가 5라는 것은 도넛 개수를 5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 표로 돌아와서 지금 x가 3, y가 5가 나왔죠. 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유. 자, 3 플러스 2 곱하기 5. 네, 10이죠. 둘이 더하면 13 맞고요. 그 다음에 3x, 3 곱하기 3은 9고요. 그 다음 3 곱하기 5는 15입니다. 둘이 더해서 24 맞죠? 네, 두 식 둘 다 맞으니까 결국에 네, 얘는 문제의 뜻에 맞다고 할 수 있고요. 따라서 답은 케이크는 3개, 그리고 도넛은 5개 만들 수 있다라고 확인하기 단계에서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2번 문제예요. 자, 지금도 선생님이 문제를 듣기 문제로 들려드릴 건데요. 문제를 잘 듣고 수연이가 공연장까지 걸어간 거리와 뛰어간 거리를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지금부터 대화 내용을 잘 들으세요. 자, 선생님이 이번에는 2번 들려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성우가 나와서 얘기를 할 건데 조금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2번 들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잘 듣고 문제를 풀어주시길 바랄게요. 문제 푸는 시간도 선생님이 똑같이 3분 드리겠습니다.
저녁 7시 반에 예지와의 공연장 데이트 약속이 있었던 수연이는 집에서 저녁 7시에 출발했다. 공연장은 집으로부터 3km 떨어져 있었으며 처음에는 시속 5km로 걷다가 도중에 시간이 늦은 것 같아 시속 8km로 뛰어서 갔다. 다행히 수연이는 저녁 7시 27분에 공연장에 도착하였다고 할 때 걸어간 거리와 뛰어간 거리를 모두 구하시오. 저녁 7시 반에 예지와의 공연장 데이트 약속이 있었던 수연이는 집에서 저녁 7시에 출발했다. 공연장은 집으로부터 3km 떨어져 있었으며 처음에는 시속 5km로 걷다가 도중에 시간이 늦은 것 같아 시속 8km로 뛰어서 갔다. 다행히 수연이는 저녁 7시 27분에 공연장에 도착하였다고 할 때 걸어간 거리와 뛰어간 거리를 모두 구하시오. 자, 모두 다 풀어보았나요? 네, 선생님이랑 같이 조건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문제의 조건은 잘 듣기만 했으면 구할 수 있죠. 자, 먼저 수연이가 예지를 만나기 위해서 공연장에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 집에서 출발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집에서 공연장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인지 나왔었죠. 몇 킬로였죠? 네, 3km였었고요. 그리고 집에서 공연장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몇 분이냐 물어봤는데 일단 수연이가 그 문제에서는 저녁 7시에 출발을 했어요. 그쵸? 그래서 도착한 시간이 7시 27분이었으니까 걸린 시간은 총 27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연이가 가는 길에 걷다가 뛰었거든요. 근데 걸었던 속도는 시속
5km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 뛴 속도는 시속 8km였다고 주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조건을 그림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상황을 간략하게 단순화해서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되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렸을지 모르겠어요. 네, 선생님 그린 것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이랑 비교를 해보세요. 자, 선생님 그냥 대략적으로 그리겠습니다. 자, 집이 여기 있었죠? 자, 그럼 공연장까지 일직선으로 그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표시해야 될 게 여기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미터? 네, 3km였다 라는 것. 이것도 표시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걸린 시간이 27분이다 라는 것을 이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수연이가 어느 지점에서 걷다가 그 지점부터는 뛰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 기준을 어딘가에 이렇게 찝고요. 자, 이 걸었던 순간에는 시속 얼마? 네, 5km였고요. 그 다음 뛴 순간에는 시속 얼마? 네, 8km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다 표현을 한 거겠죠. 자,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도 사실 문제 풀기 전에 이거는 맞추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속도가 다 지금 시속이죠. 시속 5km, 시속 8km라고 되어 있었으면 단위는 시간당 속력이에요.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조건을 보니까 위에 시간이 총 27분 걸렸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뭘로 통일하는 게 좋을까? 네, 그냥 시간으로 통일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27분은 몇 시간이에요? 네, 그렇죠. 60분에 27시간이죠? 그럼 약분이 되겠네요. 그렇죠? 뭘로? 네, 3으로 약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으로 약분하면 20분에 9시간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20분에 9시간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적어 놓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상황을 그림으로 단순화를 시켜서 이제 연립방정식을 세우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요.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선생님이 항상 말했죠? 네, 바로 미지수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미지수는 주로 뭐를 둔다 했어요? 네, 바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을 미지수로 둔다고 했죠? 우리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음성으로 다 나왔었어요. 자, 뭐였어요? 네, 바로 수연이가 걸어간 거리와 수연이가 뛰어간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x는 수연이가 걸어간 거리라고 두고 y는 수연이가 뛴 거리라고 둡니다. 그러면은 이제 x, y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겠죠? 자, 그럼 지금 아래에 그림은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그렸던 그림을 조금 간략하게 다시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세워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자, 우리가 x라고 둔 것이 수연이가 걸어간 거리였어요. 그럼 x도 표시를 해볼게요. 그림에서. 자, 바로 무엇이에요? 네, 바로 걸어간 거리 이 길이가 x이고요. 그 다음 뛴 거리 이 길이가 y입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세울 수 있는 방정식이 하나 있네요. 네, 그쵸? x랑 y 합쳐서 몇 킬로미터? 네, 3km이다. 그래서 연립방정식 중에 첫 번째가 x 플러스 y는 3이다. 이거는 세우기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나머지 연립방정식을 세우는 게 어려운데요. 자, 지금 나와 있는 조건들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지금 아직 덜 쓴 조건이 뭐가 있어요? 네, 그쵸. 20분에 9시간이 걸렸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속력들을 안 썼어요. 그래서 얘네 세 가지에 관련된 방정식을 세우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시간과 속력과 거리에 관한 그런 관계식을 알죠? 네, 바로 거속시 개념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동그라미 그 무당벌레처럼 이런 그림을 보았을지 모르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속력은 뭐분의 뭐? 네, 시간분의 거리이죠. 그리고 그럼 시간은 네, 속력분의 거리이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자, 이 무당벌레만 보면은 바로 알 수 있어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이고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이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이게 바로 이 그림만 보면은 알 수 있거든요. 자, 이것을 이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식을 시간에 관해서 세울까 속력에 관해서 세울까 보니까 집에서부터 공연장까지 걸린 시간이 20분의 9시간이다 라고 시간에 관한 방정식을 세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에 관한 방정식을 세울 때 자, 지금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걸었던 거리가 x이죠. 그렇죠? 근데 걸었을 때 속력은 5km/h, 즉 시속 5km였어요. 그리고 뛰었을 때 거리가 y일 때 속력은 8km/h였거든요. 그럼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세울 수 있겠네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걸었을 때 시간이 몇 분의 몇? 네, 5분의 x이고요. 그리고 뛰었을 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8분의 y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 5분의 x랑 8분의 y랑 합쳐서 몇 시간? 네, 20분의 9시간이다 라는 방정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두 번째 방정식은 이렇게 세웁니다. 바로 5분의 x 더하기 8분의 y는 20분의 9. 자, 그러면 연립방정식이 완성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풀어주는데요. 우선 밑에 있는 이 방정식 너무 계산이 복잡할 것 같아요. 분수니까. 자, 일단 정수 개수로 만들어줘야 된다 했죠? 자, 그럼 양변에 뭐를 곱한다? 네, 그쵸. 분모의 최소 공배수 5와 8과 20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 네, 40을 양변에다 곱해줍니다. 자, 그래서 곱해주면은 x 플러스 y는 3 그대로 있고요. 40을 곱해줬으니까 5 약분돼서 네, 8x 플러스 8 약분해주면은 네, 5 남죠? 그래서 5y는 42씩 약분해주면 2 남으니까 2, 9, 18.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연립방정식 풀어주는데요. 여러분들 가간법, 대입법 중에 어떤 방법이 더 편할 것 같아요? 선생님은 가간법이 편할 것 같아요. 자, 대입법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개수가 1이니까. 근데 그냥 맞춰줄게요. 맞춰줘서 빼주는 게 선생님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서. 자, 그럼 지금 개수가 맞지 않으니까요. 개수를 다 통일하도록 할게요. 지금 좀 그나마 작은 개수가 밑에 y에 붙어있는 5네요. 그래서 윗변에 얼마를 곱한다? 네, 모두 다 5를 곱해서 5y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5x 플러스 5y는 3, 5, 15. 그리고 밑변은 8x 플러스 5y는 18. 자, 이 두 식을 빼줘야지 5y가 사라지겠죠? 자, 그럼 5x 빼기 8x는 마이너스 3x. 그리고 15 빼기 18은 마이너스 3.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나누면 1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이것을 다시 어디다 대입? 네, 그나마 편한 자, 여기 첫 번째 식에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x가 1일 때 1 더하기 y가 3이니까 y는 얼마? 네, y는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x는 1, y는 2인데요. 자,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x가 1이고 y가 2라고 하면 합쳐서 3km 나오죠. 네, 그리고 1km라고 하면은 걸린 시간은 5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뛴 시간은 8분의 2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수연이가 뛰어간 거리는 2km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8분의 2는 4분의 1이고요. 이 4분의 1과 5분의 1 더하면은 20분의 9 나오나요? 네, 나오죠. 그래서 문제의 뜻에 맞네요. 그래서 수연이가 걸어간 거리는 몇 킬로미터? 네, 1km. 그리고 수연이가 뛰어간 거리는 2km라고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활용 문제라서 조금 어려웠을 텐데 잘 따라와 줘서 너무 고맙고요. 선생님이 수업 영상을 찍어서 풀이 과정과 함께 올리지만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푸는 시간을 주잖아요. 그래서 꼭 스스로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온라인이라서 선생님이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수학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서는 스스로 공부하는 부분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영상 틀어놓고 공부해 주시길 바래요, 스스로. 자, 그럼 오늘의 과제는 역시 저번처럼 학습지 오늘 3문제 푼 거 사진 찍어서 내과제의 첨부 파일로 제출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의 출석 인정 과제고요. 오늘도 감동학습지를 2명을 선발할 예정인데 선생님이 요새 너무 바빠가지고 매일매일 감동학습지를 선발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음 날에 선발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고요. 자,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